어제 제가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주서지 않았고 개파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의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태도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저의 든든한 백이고 버팀목이십니다.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1월 22일 화요일 뉴스 스케치를 좀 해보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공의의 절반이 환자를 외면했고 이런 의료 대란의 환자들은 암 키우런가를 하며 우려를 하고 있죠. 수술하지 못하고 환자들이 중간에서 정부하고 의료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느낌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큰일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병원은 지금 비상 운영 체제 돌입했고요. 전공의가 떠난 병원들은 이제 신규 입원자는 받을 수 없고 기존 환자 있는 환자도 또 내보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의대 동맹 휴학이 현실화되는지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고 곳곳에서 수업 거부가 이루어지고 이제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집단 진료 거부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2,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은 최소한 확충 규모다. 최소한 확충 규모고 2,000명씩 그 의대 정원이 늘어날 때 기존의 의사들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매년 한 400명 정도 규모로 10년 동안 이렇게 매월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00명은 너무 많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중에 14%가 등록금을 현재 인상을 하려고 하고 2012년 이래 이것은 최고치 달성한 수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빅텐트가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결합을 못한 이준석과 이낙연 결국 각자 도생.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기름 사이로 짬짜당이다. 결국에는 갈라섰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각자 강대 강으로 가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요. 애초부터 합당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쇄 성폭행범 같은 사람들은 햇빛을 보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형제 이슈를 꺼내들고 표심을 공략하는데 이런
민생사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없고 또 사면이 없는 무기징역 뭐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동훈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래전부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법이 너무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고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깐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피해자보다 가해자 위주의 법으로 우리가 변호사들의 변호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범법자들을 오히려 양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범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사형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형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정말 심각한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개전의 여지를 주지 말고 강하게 사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강력하게 무기징역을 때려가지고 사회에서 정말 나올 수 없도록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동훈은 싫어하지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저도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 반발 공천 후보자 중에서 이제 지금 페널티를 먹이고 있죠.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입장이다. 밝혔습니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잼버리 논란으로 이제 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죠. 반년 만에. 진작에 사실은 물러났어야 되는데 아직 늦어버린 거죠. 그때 빨리 물러났었으면 어땠을까? 늦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반년 만에 물러나서 이거는 좀 뒷북치는 느낌이고요. 자, 인생은 구름 같은 것입니다. 자, 서울탱고 첫 차 부른 가수 방실이가 별세를 했네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암으로 별세를 한 것 같은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첫 공탁금을 수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극히 유감스럽다. 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의 지옥의 철수 모두 불태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눈에서 비 왔다가 눈으로 날씨가 바뀌어가면서 당분간 전국에 강수가 이어지고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은 지명하지 않기로 했나 봅니다. 여가부들 뭐 폐지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심위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표현한 MBC에 과징금을 때리고 YTN 관계자는 징계를 준 이런 결정을 했네요. 저는 정말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블링컨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가 되자. 블링컨 방한 가능성. 자,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를 하니까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비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습격범이 자포자기가 아닌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화해본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 하니까 다행이다. 얼마나 수술하기가 급하면은 군병원까지, 민간병원은 안 되니까 군병원까지 찾아서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급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일본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히타치 조선이군요.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급 수령에 극히 유감을 표명을 했고, 여당에서는 아까 흉악범죄에 대해서 가석방이 없다. 무기지역.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때리고 약자 대상을 범죄로 한 감형은 제한한다.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수입차 대다수가 영양 제한과 테슬라 등 타격이 있고, 이건 좀 넘어가고요. 공인중개사협회가 민간 자격사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전문성 높여 신뢰를 회복한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공인중개사협회 무슨 또 민간 자격사를 도입을 합니까?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신뢰를 회복한다? 이거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 반발 의원들이 비명계 반발에 국민 눈높이 공천위에서 불가피한 입장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보겠습니다. 이건 황골탈퇴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국민은 새 정치와 공천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아끼는 분도 포함된다. 내 사람만 찍는 게, 내 사람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분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컷오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김영주 의원은 사선 국회부의장 존경하지만 선출직 평가에 사적인 감정은 불가능하다.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생각에 잠겨서 19일 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입장을 진통이라고 좀 생각해 달라고, 이거는 현역 의원 평가 20%를 통보를 받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감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만 따르는 사람들은 올려주고 우리는 20%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게 반발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다. 자기가 개입하는 건 아닌다고 그러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특별 당규 당원에 따라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공천 과정에서 변화를 바라신다. 혁신이라는 게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됐다는, 비명계만 노리고 한 거 아니냐, 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공관위에서 공정하게 잘 하실 겁니다. 공정위에서 그냥 하는 대로 자기는 손을 놓았다는 거죠. 객관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아마 페이스북 정도 되겠죠. 하위평가 20% 통보에 탈당 선언한 김영주 부의장을 가리켜서,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은 부의장님은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요. 그러나 선출직 평가에서 사적인 감정이나 친소 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공정하다는 거죠. 모두 영원히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견뎌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나누는 건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가 분열되는 걸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원망이 나올 것도 잘 알고 있고,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저에게 돌려라. 온전히 책임지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지난 4년 전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 그대로 준용해 실시한 거다. 정치적 고려로 평가 이루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권 대변인은 의원 평가 항목 중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기준점이죠. 본회의에 얼마나 질의를 했는가,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 상대 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여러 가지 요소로 했고,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의원들의 평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의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면서 평가 세부 항목별 배점과 반영 비율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따져 볼 일이고요. 오늘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의해서 오늘 박용진 의원도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됐다면서 이런 비슷한 의견을 냈죠. 자, 계속해서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어제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뭐 국회 사선을 내세우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동안에 노동계에서 농구선수 출신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기준에서 공천위원회가 평가를 한 거 보면은 뭐 하위 평가를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국회의원 평가가. 지난 4년 전 20대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도입을 했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질의 횟수, 출석률, 상대평가, 다면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이런 것을 다양하게 받아들였고, 이제 차이가 의원들 간에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데, 한때 이제 어제 그 불만을 표출한 김영주 부의장 있죠. 부의장은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국회가 열릴 때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문자를 이렇게 아마 보좌관인가요? 보좌진하고 그 담당자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논란 때문에 엄청나게 또 비난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권자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뭐 그런 점들이 안 좋은 인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그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에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뭐 중간지대 입장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활동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막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민주당 내에서 또 그 민주당을 지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줬다면 이런 평가가 안 올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 때 자꾸 공천에서 이렇게 20% 하위 20%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김영주 의원도 부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인기를 잃었으면은 팬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자기가 개선하고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차례로 그러면 내가 좋은 점수를 따려면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다면 오히려 어떤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제 뭐 민주당을 떠나겠다. 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떠나겠다. 자꾸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본인의 욕심을 챙기는 거지 유권자들의 또 민주당원들의 이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자기 밥그릇 싸움에서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나가면서 자기에게서 책임을 찾지 않고 자꾸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다. 뭐 누구 1인 중심으로 근데 당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정당의 성격 아닙니까? 뭐 여러 명의 공동 대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그죠? 중요한 결정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대다수의 당원들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야 돼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 그리고 자기 밥그릇 자기의 국회의원 배지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당이 살아야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당원 대다수의 당들이 뭘 원하는가 그거를 찾고 그걸 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는데요. 그리고 민주당도 인기를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개입해가지고 이리저리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언행, 행동이나 이런 거 결정 기준을 보면은 그런 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내가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게 되었는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자기에서 문제 원인을 찾고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가 개선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재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민중들이 또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결정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는요. 방심위에서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MBC의 과징금 때리고 YTN 관계자를 징계했다는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당 의원들은 MBC의 보도로 의교 참사가 난 거다. 그리고 MBC는 왜 보도에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얘기고. 최고 수위 징계를 때리고 그런 MBC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당연히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민원련 등 방청 제안에 반발을 당연히 하고요. 정치 심의 감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이게 로고인데요. 자,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그 바이든 날리면 이게 자, 지난번에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하면은 땡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담겼는데 그 당시에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해가지고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넣고 안 땡땡땡 부분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여기에 대해서 재판까지 뭐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거죠. 그 유 위원장이 MBC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의 1심 판결 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이 모든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위계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게 모든 게 MBC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어도 이거는 뭐 날리면이라고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그 보도가 뭐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때 뭐 우리가 MBC가 보도한 대로 사실은 MBC가 보도한 대로 그게 정확한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의견 제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선착순 방청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닌 TV 방청실로 한정을 하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펴고 있는 거고요. 자, 이에 대해서 MBC를 이번 평가를 하죠. 이번 방송소에 대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 참여연대가 시민 방청권을 방청 신청했지만은 선착순 10여 명으로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TV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TV 방청실에서 그냥 TV만 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아주 대놓고 개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번 방송 소위가 MBC를 표적으로 삼은 거다. 중징계 전제 의견 진술을 그냥 아예 정해놓고, 그죠? 시민 방청단을 공개 모집해서 정치 심의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자 했지만 현장 방청 장치가 원천 차단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예, 누가 이야기한 대로 숨기려는 자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야기가 말이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자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보이는 그죠? 해는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게 바이든이 날리면 이게 문맥상으로 말도 맞지도 않고 뭐 청력 테스트를 해야 할 정도로 이게 뭐 날리면으로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몇 번을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욕설을 워낙 욕이 생활화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욕이 생활화된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감히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교적인 결례고 큰 신뢰니까 나온 건데 그 말 실수를 한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외교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다 자꾸 부인하는 거고 그죠? 참을 거짓이라 변명하고 거기에 덮어씌우는 그런 비열한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MBC나 YTN이 제대로 보도한 겁니다. 제대로 보도한 거고요. 여기에 누구도 동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날리면이라고 들리고 싶은 거죠. 들리고 싶은 거지 사실적인 거는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한 거고 평상시에도 보면은 뭐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참모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늘 그리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 늘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 그냥 욕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여기 일상화되고 그런 생활의 연장성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일상인데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MBC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YTN 관계자도 잘못한 게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게 잘못이 아니죠. 외교적인 결례 이런 거는 사실 보도가 잘못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기자는 언론사는 보도해야 되고 원래 말을 잘못 꺼낸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죠? 범인이 문제인 거지 범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범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범인을 잡아야죠. 왜 범인을 지시한 손가락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지스러운 주장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방심위에 대해서 방심위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이 방심위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루빨리 방심위가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